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위탁시설에서 생활하던 A군. 18살이 되던 해 뜬금없이 4천만 원 상당의 빚 독촉장이 날아들었습니다. 생사조차 몰랐던 엄마의 빚을 대신 갚으라는 것. 이 일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건가. 우리가 쉽게 상속 포기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알아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그 수순이었고, 이런 빚들이 결국 자기가 청소년 시기를 벗어나서 성인이 됐을 때 바로 이런 빚이 자기 앞에 딱 안겼다고 생각할 때는 너무 상처받고 힘들어할 것 같아서 우리가 맨 처음 힘들었고. 특히 아동시설 등에선 이 같은 상황을 심심찮게 마주합니다. 물론 억울한 상황을 막기 위해 상속을 포기하거나 빚을 제외한 재산만 상속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있긴 하지만 누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구제 방법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상속인이 상속 개시가 있으면 앞날부터 3월 내에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기간 도가로 채무를 이제 고스란히 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러한 그 법과 제도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부모의 빚을 따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겁니다. 신용불량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돕기 위한 제도가 부산의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제정됐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구에서 시행되는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조례는 구청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찾고 법률적인 지원까지 연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들을 이제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거는 이제 사회 보장협의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등을 통해서 이제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긴급 구조 차원에서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구자문 변호사라든지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서 아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해 있는 기관인 데다 사망 신고 접수까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제도를 시행하고 홍보한다면 충분히 실효가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최근 3년간 절차를 몰라 부모빚을 떠안게 되는 사례는 6,500건 이상, 금액은 8,400억 원에 이릅니다.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법률 개정에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조례와 같은 1차적 보호막의 확산 필요성도 커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